신축으로 수렴하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성실히 미래가 우리 그냥 신축 빌라 분양받자! 이렇게 하지 말고 신축으로 되어지는 아파트의 전 단계에 낡은 집들도 있고 청약도 있고 이러니까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요. 이 전 단계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분야고 신축 다음에는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서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8가지가 나와요, 분야가. 네, 그거로 배울 건데요. 자, 가능한 분야를 확인해 볼게요. 자, 이 판덩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 구역은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에요. 적어 놓으실게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 바로 조합원 투자가, 관리처분 인가가, 입주권이가 다 재개발, 재건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플로우, 이 판덩어리는요, 재개발, 재건축 판덩어리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투자가 8가지가 있다고요. 자, 보실게요. 낡은 집에부터 살고 있는 그 사람을요, 처음에 우리 여기 지역 개발하자, 여기 아파트 재건축하자 라고 해서 조합을 결성할 때 조합원이 되신 분들을 원조합원이라고 해요. 오래 사신 분들. 그분들이 있는 집을 사면 우리가 조합원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그 사업지가요,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는 한 70% 단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입주권 투자라고 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치실래요? 입주권에.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지나고 나면 입주권 투자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거예요. 그냥 재개발, 재건축이 낡은 집이 아니라 그 집을요,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체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리 자체를 보기 때문에 권리를 승계해 오기 때문에 원조합원이 아니라 승계조합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조합원님들이 분양을 다 했어요. 몇 동 몇 호 다 받아갔어요. 남는 거를요,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청약이에요. 일반 대중들이 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청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에 당첨되신 분이 난 여기 입주 못할 것 같아. 이 당첨된 권리, 이 분양권 팔아야지 했을 때 바로 거래되는 게 분양권이고요. 웃기죠? 옛날부터 살던 사람들이, 조합원님들이 팔 때는 조합원 투자였는데, 조합원 매매였는데, 그게 권리로 바꾸는 순간 입주권이 되고, 청약이라고 하는 일반 분양 당첨된 사람들은 청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입주를 못할 것 같아, 팔아야지 했을 때, 그걸 사고 파는 게 분양권이 되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신축이 돼요. 신축이 되면서부터는요, 등기가 나오니까 아파트 투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 즉시 입주, 공실인 물건과 갭 투자 두 가지로 나뉘죠. 자, 그리고 등기가 조금 늦게 나요.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여기 등기 업무를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요. 바로 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등기가 나면요, 그때부터는요, 여러 가지 권리, 관계, 문제점들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채권 채무로 인해 가지고 돈을 못 받아 가지고 법원아 이것 좀 다 처리해줘 라고 하는 게 경매. 슬러시 치세요, 슬러시. 그리고 누군가는 국가에다가 세금을 체납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팔는 거를 공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공매라고 해요. 그 두 가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 지금까지 조합원 투자, 입주권, 청약, 분양권, 뭐예요, 이거? 즉시 입주, 공실인 물건, 갭 투자, 경공매까지 7개가 나왔는데, 근데 하나가 또 뭐냐면은, 보류지가 있어요, 보류지. 적으세요, 이거. 보류지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판덩어리에서요, 조합원님들에게 각자 하나씩 분양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가 조합원 누군가를 누락시켰을까봐 따로 좋은 거, 로얄동, 로얄층 위주로 몇 개 빼놔요. 빼놓고 나중에 다 입주 끝나고 다 입주됐죠? 남는 거 이제 뭐 하실 분들은 없죠? 놓친 거 없죠? 했을 때 그 남는 거를 예비비를 다시 분양을 쳐요. 그게 보류지예요. 어디서? 조합에서 알아서 한다. 어떻게? 입찰 방식으로. 그래서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걸 보류지라고 합니다. 적으세요, 보류지.
이게 시간 순서예요, 시간 순서. 예. 그래서 신축이 되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판덩어리는 이런 투자 분야가 발생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문제를 낼게요.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신도시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파트를 지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조합원님들 없어요. 그런 곳이라고 하면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그쵸? 여기 딱 이렇게 쫙 해놓으시고 여기부터 뭐 신도시, 택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밑으로 쫙 줄 그으세요. 이렇게 청약 쫙 줄 그어가지고 맨 밑에다가 쓰세요. 맞아요. 이렇게 쫙 그시고 신도시, 택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신도시나 택지에도요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 뭐 산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죠. 보상하면서 혹시 아파트 하나 가져가실래요? 아니면 뭐 상가 가져가실래요? 아니면 현금 받아가실래요? 그러다가 LH에서 그렇게 나쁜 짓거리를 해가지고 시세 오르기 전에 팔게끔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그 시세의 형성을 맛봐가지고 난리가 났다. 근데 거의 농사 짓는 분들이 뭐 30년 동안 내가 여기 지키고 있었는데 그냥 팔으라 해가지고 팔았는데 글쎄 파는 순간부터 막 올라. 이런 공무원들이 나쁜 짓거리를 해가지고 LH에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보상까지 해주고 택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구역을 나눠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나 시행사에게 분양을 다 해서 그걸 민간 분양이라고 하고 나라에서 SH, LH에서 분양하는 거는 그건 공공 분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분야는요, 땅덩어리가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냐 아니면 택지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보시면 조합원은요 빠를수록 저렴하게 선점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치 되면은 곧 아파트 지어지겠는데? 여기 올라가겠는데? 하면은 프리미엄이 비싸요. 그래서 앞 단계에서 보통 하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는데 요즘도 초기 재개발이란 것들도 싸지는 않아요. 그 기대 심리로 많이 올라서. 그리고 입주권이 있고 청약이 있고 분양권은 안전하게. 왜냐면 분양권은요 이미 지어질 때부터 한 3, 4층 올라갈 때부터 그때 분양을 해요. 일반 분양을. 그럼 지어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럼 내가 2년만 기다리면 새 아파트 입주하니까 완전 안전한 선점입니다. 그 다음에 신축된 다음에는 아파트는 즉시 입주 공실, 갭 투자, 갭 낀 거 하고 경공매는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요. 왜냐면 이게 법원에서 진행할 때는 이 경매를 할 때는 유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권에 나온 다음에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으면 이게 떨어져요. 금액대가. 경쟁이기 때문에 떨어진 상태에서 받아가니까 시세보다는 좀 싸게 매입하는 게 경공매고 보류지는 옛날에는 암암리에 조합에서 그냥 조용히 그 물건 남은 거를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 분야도 많이 띄워져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알아내요. 옛날에는 조합에서 손바닥만하게 신문에다 광고만 했었어요. 하나, 며칠.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자기들 해먹는 그런 판이었는데 지금은 보류지가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요만큼 광고를 해도 이게 블로그나 카페나 톡방에 막 퍼지죠. 해서 경쟁이 굉장히 심해서 시세 그 이상만큼 받아갑니다.